안녕하세요. 홍시TV의 홍시입니다. 오늘은 옷가게를 시작하시기 전에 체크하셔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 합니다.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옷가게를 하려면 매장이 있어야겠죠. 근데 여기서부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. 자신이 팔려는 옷 스타일이 있고 그런 옷들을 팔고 싶은 게 먼저인지, 아니면 매장이 마음에 드는 게 나와서 거기서 옷 장사를 하고 싶으신지,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문제예요. 왜냐면은 대부분의 그 옷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팔고 싶어 하세요. 당연한 건데,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으니까 흥미도 많을 거고, 그 옷 스타일에 대해서 스타일링도 잘 할 수 있을 거고 잘 알 테고. 근데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니까 그것이 제일 이뻐 보이겠죠. 그러니까 그것도 또 팔고 싶은 거겠죠. 근데 문제는 그 옷을 모두가 이쁘다고 생각하면은 상관이 없는데, 사람 취향과 스타일이란 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다 똑같으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겠죠. 이게 저기 개인의 옷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장사하고 사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업성을 보셔야 돼요. 단순하게 집 근처에 싸게 나온 매장이 있네, 저기서 옷가게나 해볼까, 내가 어떤 옷들 좋아하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서 내가 팔면 많이 사겠지,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이게 저기 남 얘기로 볼 때는 어디서 듣기나 하시거나 이러면 객관적이 되니까 왜 저런데 왜 저기서 옷을 팔고 있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 옷가게를 하려는 그 입장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성공 회로를 막 돌리는 거야. 아,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옷도 이거 저기다 팔면 잘 팔릴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 안 되고요. 결국 주관적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튼, 그러니까 옷가게를 하시려면 일단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파시려면 그 옷에 맞는 상권을 찾아서 그 상권에서 매장부터 찾아보세요. 반대로 본인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 될 만한 매장이 나왔어. 근데 저기다 옷을 팔면 잘 팔릴 것 같아. 그러면은 그 상권에 맞는 옷이 어떤 게 잘 팔릴지를 고민하셔야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대학원 상권에 엄마 옷들을 팔면은 장사가 되겠어요? 아니 시장에 파는 옷을 파는데 정말 옷도 예쁘고 퀄리티도 좋아. 근데 막 원피스가 20만 원, 30만 원 해. 쉽게 살 수 있겠어요? 물론 모든 경우의 수에 100%란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시장에 없는 희소성의 매장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대학생 친구들이 엄마 옷을 사드리기 위해서 그 매장만 가야 되니까 거기 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죠.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얘기에 맞다 안 맞다를 정의하는 건 싫어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당연히 정답일 수는 없으니까요. 제 아는 선에서 그냥 조금 더 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직접 하해 보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매장을 구했으면 그다음에 인테리어 해야겠죠. 인테리어는 이것도 사실 기본인데, 인테리어도 옷 스타일하고 상권 그리고 타깃 고객에 맞게 해야 돼요. 예를 들면은 동네에서 아주머니들 상대로 옷을 판다고 하는데, 그러면 약간 사랑방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오셔갖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담소 나누고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커피 한 잔하고 얘기 좀 나눌 수 있는 공간, 그런 공간 인테리어가 좀 필요해요. 왜냐면은 그 아주머니들 그 동네 입소문 효과가 장난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잘 된다, 옷 좋다 이런 소문 내주시면 많은 분들이 오세요.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편한 소파나 의자를 갖다 놓거나 이러면 안 돼요. 그러면은 가끔 매일 출근한다시피 들르시거나 거의 눌러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러면 내 일에 방해를 받겠죠.
다른 손님들 보기에도 뭐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요. 그러니까 뭐 간단한 뭐 티테이블이나 뭐 오래 앉아 있으면 뭐 엉덩이가 뭐 좀 아픈 딱딱한 의자 같은 거 뭐 그 정도가 좋아요.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 상대로 장사를 하시려면 내공이 좀 있으셔야 될 거예요. 진짜 막무가내 아주머니들도 좀 계시거든요. 뭐 3만 원짜리 파는데 막무가내 뭐 만 원에 달라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네, 흔히 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뭐 20대 어린 친구들도 뭐 진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쪽이라는 결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뭐 이쪽이 더 진상이다, 이쪽이 더 진상이다, 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아주머니들 그 말빨이 워낙 세시고 좋으시니까 거기에 상대하려면은 좀 내공이 있으셔야 돼요. 20대 친구들은 사실 말빨이라고보다는 좀 사실 그 중에 진상은 싸가지가 없는 거지. 뭐 사실 이쪽이랑은 비교가 좀 안 되죠. 아무튼 뭐 그렇고요. 그리고 뭐 나는 뭐 좀 퀄리티 좋고 고가의 의류를 팔 거야 하시는 분들은 매장 분위기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겠죠. 거기에다 뭐 서비스하고 응대도 좋아져야 되고요. 그리고 뭐 판매하시는 분의 스타일링도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. 뭐 고가 의류를 파는데 내가 뭐 머리도 떡지고 뭐 바지도 그냥 그 몽빼 바지 같은 거 입고 그렇게 팔면은 가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게 안 맞거든요. 그러니까 뭐 스타일링도 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파셔야지 가능해요.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백화점이 비싼 걸 아는데 근데 그래도 가는 이유는 뭐 단순히 뭐 좋아하는 뭐 메이크업이 거기 매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 가격에 맞는 쇼핑 환경과 서비스 그리고 뭔가 나를 높여주는 그 고객 응대 시스템도 있으니까 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인테리어가 이제 대략 끝나면은 이제 집기들 사셔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행거나 마네킹, 뭐 소품 등은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동대문에 쉽게 구매가 가능해요. 동대문 가셔서 사시려면은 저기 해양 엘리시움 7, 8층인가 8, 9층인가 그쪽 가시면은 있고 그리고 유어스 지하층에도 마네킹 집이 큰 데가 있죠. 거기 가시면 웬간한 뭐 마네킹하고 행거들, 뭐 집기들, 뭐 소품들 다 있으니까 뭐 사셔도 되고 그리고 저기 누존 뒤쪽에 골목에도 업체들이 쫙 있어요. 거기도 한번 돌아보세요. 그러니까 가게별로 파는 물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가격대도 상품별로 이제 어디는 여기가 싸고 여기는 비싸고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한 번씩은 다 돌아보시면서 뭐 가격대나 본인이 원하는 그 디자인의 상품들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옷가게 인테리어의 핵심은 조명이라고 봐요. 일단 옷빨이 잘 받으려면 환하고 이제 조명이 잘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요새 뭐 레일 조명 다 설치하시는데 조명에는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조명 설치할 때 조그만 팁을 하나 드리면 예전에 백화점이나 그 의류 매장에 탈의실 안에 거울이 이제 같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들 거예요. 그 탈의실에서 갈아입고서 혼자서 거울 보고 다시 옷 갈아입고 나오면은 사실 안 살 확률이 높거든요. 입고 나와갖고 이제 거울도 보면서 판매원이 이쁘다, 잘 어울린다, 뭐 딱이다, 뭐 이렇게 뭐 멘트를 좀 해주고 해야 이게 구매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탈의실 앞에 조명은 그 거울이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거울 앞쪽에서 날 쏴주는 조명을 그렇게 그 정도 각도로 설치를 해야 돼요. 만약에 그 조명을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정수리 위쪽에서 조명이 나를 이렇게 비추면 이게 얼굴도 좀 어두워 보이고 이게 좀 작아 보이고 좀 안 이뻐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탈의실 앞에 조명 각도는 조금 신경 쓰셔서 설치를 하세요. 그리고 요새 뭐 거울 자체도 뭐 매직 거울이라고 거울 자체가 살짝 왜곡돼 갖고 더 길어 보이게 나오고 날씬해 보이는 거울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울
뭐 기왕 사실 거면 거기 사실 거면 그런 거를 알아보시고요.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인테리어에는 뭐 이런 요소들이 있고 더 디테일하게 가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고 해서 요거는 이만큼 줄이고요. 근데 어차피 매장 하실 거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는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거기 어떤 이런 상품들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, 어떤 뭐 조명을 어떻게 되나, 뭐 가구나 뭐 집기들 어떻게 해야 되나, 뭐 이제 그 설치나 이제 배치 이런 거에서 고민하실 텐데, 그러면은 좋은 방법은 그냥 그 뭐 백화점이나 저 두타나 뭐 아니면 인테리어 좋은 매장들 근데 보시면은 정말 잘 돼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, 인테리어가. 거기 가셔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시고 벤치마킹 하셔갖고 자신의 매장에 맞는 인테리어를 그 꾸며 보세요. 신경 안 쓰고 하시려면 저기 의류 매장 전문 인테리어 업체들도 많긴 한데 아무래도 업체에 맡기면은 좀 돈이 좀 들어가죠. 많이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시간 내셔서 알아보시고 하면은 충분히 뭐 하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좀 검색이나 발품을 팔아보실 거를 추천드려요.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끝나시면 이제 물건 사와야죠. 이제 그래서 사입까지 이제 같이 다뤄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어요. 이게 길어져서 이건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다뤄볼게요. 그러니까 사입할 때는 사입할 곳은 뭐 동대문도 있지만 뭐 중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물건들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뭐 밴드나 뭐 아니면 뭐 땡처리 카페 뭐 이런 데들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. 온라인 도매 사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곳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달아볼게요.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빠뜨려 갖고 추가 영상 찍는데요. 그러니까 옷가게를 하시는데 이제 매장 인테리어를 하잖아요. 근데 매장 인테리어 하시면서 근데 아무리 뭐 상권이 좋고 뭐 동네 장사든 가는 간에 음, 요새 옷가게를 하시면서 저거는 꼭 하실 생각을 하세요.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이제 스타일 윈도우라고 하는데 어, 거기서 또 매출이 좋으신 분은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옷가게를 하시다가 그 스타일 윈도우로 입점을 해서 파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. 그래서 옷가게를 사실 이제 신경을 더 안 쓰시고 그냥 스타일 윈도우로만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. 스타일 윈도우가 약간 제가 아는 분 중에 스타일 윈도우를 해서 달에 한 스타일 윈도우 매출로만 한 6천, 뭐 7천 진짜 뭐 이렇게 찍으신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은 일단 온라인을 하신다고 하면 온라인은 진짜 수천 가지, 뭐 수만 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업체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 네이버나 그 쇼핑 창에 그 어차피 노출되는 될 수 있는 그 크기는 구자는 사실 한계가 돼 있잖아요. 근데 그 수많은 그 온라인 업체들을 하루에 한 군데씩만 보여준다고 해도 정말 날짜가 많이 걸리겠죠.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. 근데 상대적으로 스타일윈도는 그거보다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의 수가 훨씬 더 많겠죠. 그러니까 한번 노출이 잘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고객 수가 상당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가격대는 뭐 어떻게 뭐 온라인에서 더 쌀 수도 있고 스타일 윈도우가 쌀 수 있죠. 근데 어쨌든 옷이 뭐 보여야 어떻게 누가 사든 비싸든 뭐 싸든 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스타일 윈도우 확률이 높으니까 옷가게를 하시면서 스타일 윈도우를 할 수 있는 그, 그 인테리어. 그러니까 스타일 윈도우 하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스타일 윈도우 입점 조건이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딱 조건이 있어요. 뭐 뒤에 행거가 보여야 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한쪽 벽면이나 한쪽 구석은 난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 올릴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공간은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어쨌든 그 동네 장사에서 팔아봤자 솔직히 얼마나 팔겠어요. 근데 그 상권 자체가 한정이 돼 있지만 온라인에 들어갔을 때는
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좋은 기회를 굳이 놓칠 필요는 없겠죠.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련된 인테리어도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인테리어 하실 때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중요한 얘기라 제가 다시 추가 영상을 찍었습니다. 뭐 제가 아는 내용에 대략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뭔가 하나라도 옷가게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됐다면 만족하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. 빠이.